ARM product, adjustable rate mortgage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, 이 변동금리가 뭔지, 이 상품들을 클라이언트한테 자신 있게 설명을 하려면 먼저 저희들이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기초 개념부터 실제 클라이언트 상담에 쓸 수 있는 스크립트 수준까지 같이 다뤄보겠습니다. 요즘 같은 금리 환경에서 이 ARM 프로그램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, 이 픽스드 레이트 고정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고객들이 월 페이먼트를 여전히 낮추고 싶어 하시거든요. 그 해결책 중 하나가 ARM인데, 많은 로너 피서분들이 이 ARM 프로덕트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냥 픽스드 레이트만 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은 자신 있게 ARM 프로덕트 설명을 하고 상담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오늘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. 첫 번째는 ARM Basics, ARM에 대한 구조, 종류, 그리고 기본 용어들. 그리고 두 번째는 How the rate adjusts, 실제로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, 인덱스, 마진, 캡에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세 번째는 Qualifying with ARMS, 이 ARM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이어가 퀄리파이가 되는지, 그 다음에 이 Fixed Rate과 Qualifying Rate의 계산법, 그리고 네 번째는 Power Trade-offs, 이 ARM 프로그램이 어떤 손님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이 네 가지를 다 커버하고 나면은 이제 저희들이 클라이언트 앞에서 이 ARM 프로그램이 어때요?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숫자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사실은 이 ARM 프로그램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구조를 한 번 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데, 오늘 한 번 제대로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ARM은 Adjustable Rate Mortgage의 약자인데, 한국어로 하면은 변동금리 모기지입니다. Fixed Rate Mortgage, 고정금리 모기지랑은 다르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상품이에요. 이제 핵심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입니다. 처음부터 바뀌는 건 아니에요. ARM 프로그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첫 번째는 SOFR ARM, 이제 Secure Overnight Financing Rate라고 하는 그 ARM이 있고요. 두 번째 ARM 같은 경우는 CMT ARM, Constant Maturity Treasury,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기준하는 ARM이에요. 그래서 이 SOFR ARM이랑 CMT ARM 차이가 있는데, SOFR ARM은 뭐 3, 6, 5, 6, 7, 6, 10, 6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. 숫자를 읽는 법은 예를 들어서 5, 6 ARM이면은 처음에 5는 처음 5년 동안 금리가 고정이 된다는 뜻이고요. 6는 그 후 6개월마다 금리가 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5년 동안은 안 바뀌고 그 후에는 6개월마다 바뀐다. SOFR은 30-day average SOFR, 30일 평균 SOFR 지수를 기준으로 금리가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두 번째, CMT ARM 같은 경우는 3-1, 5-1, 7-1, 10-1 형태인데, 마찬가지로 5-1 ARM이면 처음 5년 고정, 그 후에는 1년마다 조정, CMT는 1-year Treasury Yield, 1년짜리 미국 국제 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. 쉽게 이제 보시면 SOFR ARM은 6개월마다, CMT ARM은 1년마다 금리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SOFR이 좀 더 자주 바뀌는 것 같아 보이죠. 요즘 시장에서는 이 SOFR ARM이 더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이에요. 라이볼이라는 인덱스 레이트는 2023년도에 없어지고 SOFR 인덱스로 이제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론오피서 했던 분들이거나 뭐 예전에 라이센스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라이볼을 기억하실 텐데, 이제는 SOFR입니다. 자, 이제는 이 ARM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. 조정 시점에 있어서는 새로운 금리가 이제 이 공식이 계산이 되는데, 우리가 보통 레이트가 얼마냐라고 할 때 모기지 레이트는 인덱스 레이트 플러스 마진 레이트,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인덱스 더하기 마진 그리고 캡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만 이해하셔도 이 ARM의 80% 정도는 이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인덱스. 인덱스는 우리 시장 금리의 기준점 이자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. 왜 주식 시장 얘기할 때 뭐 S&P 500 얘기를 하잖아요. 경제 전반의 금리 흐름을 반영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SOFR ARM은 30-day average SOFR를 쓰고 CMT ARM은 1-year Treasury Yield를 씁니다. 중요한 거는 이 인덱스가 우리 대출 신청하는 분들이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. 페드에서 금리 정책, 시장 상황, 뭐 인플레이션 레이트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줘서 매일 바뀝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바뀌고 있는 숫자예요. 두 번째, 마진. 마진은 렌더가 붙이는 고정 스프레드예요. 예를 들면 은행이 갖고 가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2%, 3% 사이인데, 이 마진은 오리지네이션 당시에 설정이 되고 한 번 딱 세팅이 되면은 계속 바뀌진 않아요. 론이 액티브하고 레일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진이 고정이고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, 인덱스는 바뀌지만 마진은 안 바뀌다라는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.
그다음에 세 번째, 캡. 캡은 금리 변동에 따라 제한을 두는 안전장치 같다고 보시면 돼요. 캡이 없으면 인덱스가 10% 올라갔을 때 금리도 10% 올라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방지해 주는 게 캡이에요. 캡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initial cap, 처음 조정될 때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폭. 두 번째는 periodic cap, 그 후에 조정될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폭. 세 번째는 lifetime cap, 론 전체 기간 동안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폭입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5-6 arm이고 2-1-5 cap이라고 한다면 처음 금리가 5%로 그리고 5년 후에 처음 조정될 때 최대 2% 올라갈 수 있으니까 7%까지 6개월마다 조정되고 할 때마다 1%씩 올라갑니다라는 얘기예요. 최대 이자는 5% 올라갈 수 있으니까 처음 5%부터 최대 10%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5-6 ARM, 2-1-5 cap이라는 걸 이제 딱 들었을 때 이렇게 캡을 알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손님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암 프로그램의 상담의 핵심은 시작과 끝, 최고와 최저, 폭을 설명하는 게 저희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.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. 215의 이제 캡 레이트.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첫 번째 숫자는 initial, 두 번째는 periodic, 세 번째는 lifetime. 이렇게 세 숫자를 슬래시로 구분을 하는데 215라고 하면 첫 조정 최대 금리는 2%까지, 이후에 매 조정 때마다는 최대 1%까지, 평생 라이프타임 론에서는 최대 5%까지 올라간다.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주요 R 타입별로 제가 이제 구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3, 6, 5, 6 SOFR 기본 캡이 215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7, 6, 10, 6 SOFR도 있어요. 고정 기간이 좀 길죠, 이거는. 이제 초기 캡이 보면 5-on-5로 돼 있죠. 이거는 왜 초기 캡이 5%씩이나 될까요? 왜 그러냐면 처음에 7년에서 10년 동안 금리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정 시점에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첫 조정 폭에는 크게 설정이 된 거예요. 5-6나 3-6 같은 6개월마다 조정되는 거는 시장 금리랑 갭이 크지가 않으니까 이니셜 캡이 2%로 낮은 거고요. interest rate floor 같은 금리 하한선, 암은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. 근데 마냥 또 0%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. 기본적으로 금리 하한선은 마진율이랑 동일하니까 마진이 2.5%라 그러면 금리는 최저 2.5% 아래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노트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진 이자가 플로어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상담할 때 있죠. 이 캡 구조를 이해해서 최선, 중간, 최악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 보여주시고 최선은 인덱스가 내려가서 금리도 내려가는 케이스, 중간에는 지금이랑 구조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케이스, 최악은 캡 한계까지 올라가는 케이스, 이렇게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여주면 손님께서 좀 더 자신 있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. 이 fully index accrual rate 같은 경우 언더라이터 관점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. 암보다는 fixed rate가 좀 더 복잡한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되는 융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qualifying rate에 따라 가지고 또 되는 이자가 안 되는 경우, vice versa 일어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. 먼저 이 FIAR, fully indexed accrual rate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인덱스 플러스 마진 이자예요. 그러니까 해당될 때 이 암이 조정되는 경우도 도달할 수 있는 조정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죠. 계산할 때 가장 가까운 0.125%로 반올림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2.5죠. FIAR은 5.0이에요. 그러면 인덱스가 4.2고 마진이 3이면 FIAR은 7.2 반올림해서 7.25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qualifying rate를 볼게요. 얘는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할 때, 대출 언더라이팅을 할 때 보는 이자인데요. 중요한 기준점이 이제 5년, 5year라고 보시면 됩니다. 초기 고정 기간이 5년 이하거나 5년 초과냐에 따라 가지고 퀄리파잉 방식이 달라져요. 그러니까 5년 이하, 예를 들어서 3-6나 5-6 SOFR 같은 경우, 혹은 3-1이나 5-1 CMT는 노트 레이트 더하기 2%, 그 다음에 FIR 중에서 높은 쪽으로 퀄리파이를 합니다. 퀄리파잉 레이트가 2라는 게 중요해요. 그래, 왜냐하면 조정이 비교적 빨리 오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에요. 반대로 초기 고정 기간이 5년 이상, 7-6, 10-year, 10-6 SOFR이거나 7-1, 10-1 ARM 같은 경우는, CMT 같은 경우는 노트 레이트 기준으로 퀄리파이를 합니다. 훨씬 더 간단하죠. 7년 이상 고정이니까
그냥 실제 금리를 보면 된다는 논리예요.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걸 보시면은 7, 6 ARM 같은 경우, 5, 6 ARM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볼게요. 만약에 5, 6 ARM이 노트 레이트가 5%고 그다음에 노트 레이트 플러스 2%, 이게 7%의 기준해 가지고 퀄리파이를 하고요. 퀄리파잉 레이트는 7%입니다. 이렇게 표현을 해요. 그런데 7, 6 ARM 같은 경우는 노트 레이트가 5.5예요. 우리가 FIAR 2.5 더하기 2.5 해서 기준점을 본다 그랬잖아요. 그 노트 레이트 5.5를 기준해서 5.5를 줄 수 있다. 그걸로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리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. DTI를 볼 때 7 years ARM보다 더 짧은 금리를 봤을 때는 노트 레이트 플러스 2%로 계산을 하시고요. 7년 이상이다. 5년 이상인데 보통 6년은 없어요. 7년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노트 레이트 기준으로 퀄리파잉 웨이트를 잡으면 됩니다. 이 다운 페이먼이 20% 미만이면 모기지 인슈런스가 필요하잖아요. 그죠? 이 암에다가 MI를 어떻게 붙이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먼저 MI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초기 고정기간 5년 동안에는 픽스 레이트가 동일한데요. 암을 쓰면 MI가 좀 더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리지는 않은 거예요. 왜냐하면 5년 고정까지는 똑같은데 6년째부터 이자가 바뀌기 때문에 이 모기지 인슈런스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. 퀄리파잉 레이트 구조는 아까랑 똑같아요. 5년 고정 미만은 노트 레이트 플러스 2%. 그다음에 5년 고정 초과일 때는 노트 레이트대로 퀄리파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까지 함께 리뷰를 해야 이제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실무를 볼 때 이런 팁이 있을 수 있어요. 클라이언트가 다운을 10%를 하는데 모기지 보험 내기 싫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때는 7, 6 ARM을 검토를 해보시면은 MI 비용이 픽스랑 같거나 없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DTI도 좀 더 여유롭거든요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non-qualifying mortgage 7, 6 ARM을 손님께 드릴 때에도 이 MI 레이트를 없애거나 더 낮은 이자를 좀 더 줘서 손님한테 DTI 퀄리피케이션을 좋게 유리하게 좀 뽑아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이걸 차트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설득력이 올라갈 거예요. 자, ARM vs fixed rate라고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. 트레이드오프가 뭐냐? 그래서 손님들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그냥 fixed rate 하면 안 되냐? 하면 안 돼요?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. 좋은 론 오피서와 그냥 론 오피서를 나누는 기준점이 여기서 나옵니다. 자, ARM 이자의 장점을 좀 볼게요. 첫째는 초기 금리랑 페이먼이 낮겠죠. 똑같은 상황에서 7, 6 ARM이 30 픽스보다 0.5% 정도 이자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뭐 50만 불 기준으로 본다면 매달 200불에서 400불 차이가 날 수 있겠죠. 7년 고정 동안 적으면 15,000불, 많으면 3만 불까지 세이브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안 줄 이유는 없어요. 두 번째, 단기에서 중기 에퀴티를 좀 더 많이, 좀 더 빨리 쌓을 수 있습니다. 근데 페이먼이 낮다 그래가지고 원금 상환이 느린 게 아니라 원금 갚는 속도를 비슷하거나 똑같이 ARM 페이먼이랑 픽스 레이트랑 맞춰서 본다 그러면 픽스 레이트이 1000불이고 암 페이먼이 700불이라 가정했을 때 300불 오버리지를 암 이자를 일부러 선택하신 다음에 원금 300불을 추가로 더 갚는다면 이 원금을 갚는 속도를 우리가 월등히 올릴 수 있겠죠. 세 번째, 세이브하는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매달 200불을 아낀다 가정을 하면 이걸 적립식 투자에 세이빙스에 넣을 수 있고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. 픽스드 레이트의 장점도 있겠죠. 가장 큰 거는 그 확실성을 주는 거예요. 플랜을 짤 때 있죠. 30년 동안 페이먼이 절대 안 바뀐다라는 것. 그리고 이게 정신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기가 좀 쉽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설명하기도 쉬워져요. 금리는 뭐 6.5%에 월 페이먼 4,500불, 뭐 4,000불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. 이게 뭐 단점을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. ARM 프로그램의 단점은 조정 기간 후에 바뀌는 금리랑 페이먼이 너무 급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. 최악의 경우는 페이먼 샥이 발생해가지고 손님께서 부담이 좀 스러울 수 있는 거죠. 또 이제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 암 프로그램 설명을 할 때 표를 만들거나 30년 고정이랑 같이 비교해가지고 같이 던집니다.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암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. 무조건 나쁜 상품은 아닌데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집중하기보다는 손님께 맞춰서 이게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저희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. 7년 안에 이사를 갈 계획이 있는 분한테는 7, 6 ARM은 거의 리스크가 없겠죠. 반대로 30년 동안 절대 이사를 안 간다는 분한테는 픽스드가 맞을 수는 있어요. 감정을 한 개만 하겠다라는 손님한테는 픽스 레이트를 줘야 될 것이고 감정을 두 개 해도 괜찮다. 대출 금액이 1.0 밀리언을 넘어서 가지고 감정을 두 개,
감정을 세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면 암 프로그램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상황에 따라서 손님께서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가이던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보는 이 페이먼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. 실제 롤 어마운트가 640,000이고 30-year fixed versus 7-6 arm 크리를 뭐 비교했을 때 론 스위프트를 돌려보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요. 리베이트가 1% 정도 나오는 이자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달 페이먼이 30-year fixed에는 4,045불 24전, 7-6 arm 같은 경우는 3,837불 12전이에요. 그럼 208불 12전 차이가 나죠. 한 달에 200불 이상 넘게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걸 7년 동안 84개월로 계산하면 17,482불 8전이 세이브가 됩니다. 거기다가 암의 낮은 금리 덕분에 원금도 더 빨리 줄어들어서 추가로 쌓는 에퀴티가 4,971불 90전이 또 발생하고요. 총 합치면은 22,453불 98전 이익이 초기 7년 고전 동안 생기는데 이게 22,000불 이상 줄 수 있다라는 이점을 딱 써서 주면요. 손님한테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반드시 해줘야 될 이유가 또 있는데 7-6 ARM에 515 캡이 붙어 있으면 최악의 경우는 금리가 11%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.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. 6%에서 첫 조정이 5% 올라가면 11%고 이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손님들이 이거 왜 나중에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뭐 불이익을 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설명할 때 7년 동안에는 22,000불을 절약할 수 있는데 7년 후에는 금리가 최대 11%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7년 안에 이사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걸 쓰시고 없다 그러시면은 뭐 재용제를 하든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집중을 합니다. 그러니까 교육적인 상담으로 저는 리딩을 해요. 손님들한테 숫자를 보여주고 리스크도 설명하고 손님 본인이 결정해요. 론 오피서가 ARM을 하세요. 픽스를 하세요라고 푸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점과 저런 리스크가 있습니다. 손님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고 묻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의 손님의 신뢰도 얻고요.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분이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리스크가 넘어오지는 않을 겁니다. 보통 6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암 프로그램이 손님한테 맞느냐, 알맞는 상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꼭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있는데 저는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. 첫 번째 질문은 이 집에 얼마나 오래 살 계획이시냐.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7-6 ARM 같은 경우는 7년 안에 팔거나 재용자 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레이트 올라갈 리스크를 거의 안 져도 되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살다가 뭐 이사를 갈 거다. 혹은 3년 정도 있다가 재용자를 할 거다라는 답이 나오면 암을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고요. 두 번째, 페이먼이 바뀌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, 불안한지.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정말 숫자가 고정되어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ARM 얘기를 하지 마시거나 권하지 마세요. 이분들한테는 심리적인 안정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. 그다음 세 번째, 최악의 경우 페이먼이 올라가도 감당할 수 있으세요라는 걸 이 페이먼 샥 테스팅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최대 금리로 계산했을 때 6% 이자가 아니라 11% 페이먼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정도도 괜찮겠냐라는 걸 보여드리시고 이걸 보여주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괜찮다 그러면 그 외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. 만약에 나는 이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한 4년 차쯤에 직장이 없어진 거예요. 혹은 뭐 디서빌리티가 생겨가지고 회사에서 뭐 세러먼 체크를 크게 받아서 일을 한 내가 20년 안 해도 될 정도의 큰 돈을 받았다 가정을 해볼게요. 그랬는데 암 프로그램을 썼다 그러면 재용자 옵션이 사라지는 거잖아요.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안 돌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최악의 이자를 써야 되는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꼭 보여주시고 괜찮다고 했을 때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세요. 네 번째, 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세요? 라고 물어봐요. 의사나 변호사나 사업가 같은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은 지금보다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이 암 프로그램이 더 어울려요. 픽스 레이트보다는 낮은 페이먼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소득이 늘면서 문제없이 감당 가능하니까 재용자를 하든 뭐 아니면 다른 픽스 레이트로 갈아탈 수가 있을 거예요. 다섯 번째, 앞으로 큰 지출 계획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. 자녀 뭐 대학 학비라든지 자동차 구매, 의료비 같은 앞으로 돈이 많이 나갈 상황이 생기잖아요. 그때는 페이먼 불확성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상황이 되거든요.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,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. 이 질문은 저는 이제 카션이라고 좀 써놨어요.
조심해야 되는데 금리 예측은 사실 아무도 못 하잖아요. 손님께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서 암으로 할게요라고 한다면 이거는 금리 예측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.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도 좋고 올라가도 좋다라는 감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. 팬데믹 때 30year fixed가 1.75, 2%할 때가 있었어요. 근데 암 프로그램은 1.5%, 1.75였거든요. 그때 5년 고정, 7년 고정 쓴 사람 너무나 많은데 그때는 이자가 더 낮아지거나 1년, 2년 더 갈 줄 알고 일부러 썼단 말이에요. 단돈 200불 세이브하기 위해서 썼는데 지금 그런 분들 얼마나 후회합니까? 5년, 6년 지난 때가 지금 26년, 27년도잖아요. 지금 그 좋은 이자를 버려야 되는,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금리 방향에 대해서 베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배운 5가지 정보를 좀 요약을 해봤어요.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이 변동이자 프로그램을 팔 때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. 첫 번째, arm rate는 인덱스 더하기 마진이고 조정할 때마다 캡의 제한을 받는다. 이게 arm의 핵심 공식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외우세요. 두 번째, 5년 기준선이 중요한데 5-year fixed or below면은 note rate 플러스 2%, fixed rate가 5년 이상이다. 그러면은 note rate 플러스 마진 할 때 마진이 없죠. 그러니까 note rate equals qualifying rate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기준에 따라서 바이오 퀄리파잉 DTA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5-6 ARM보다 7-6 ARM이 퀄리파이가 되게 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세 번째, 모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은 초기 고정 기간이 지난 5년 혹은 7년 지나고 난 후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5-year fixed 이상일 때는 fixed rate랑 똑같은데 5 years under일 경우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ARM은 MI를 낼 수 없습니다라는 틀린 말이에요.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. 7 years, 10 years fix 같은 경우는 MI가 30년 고정과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FHA 5 years, 7 years fixed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우리가 론 시프트를 돌려가지고 프라이싱을 돌려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번째, ARM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돈은 아껴주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. 오늘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2,000불 첫 고정기간에서는 세이브할 수 있지만 최대금리 11%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이 2가지를 모두 보여주셔야 되고요. 한쪽만 보여주면은 불완전한 판매 방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손님들 만족을 시켜드려야 저희가 다음 파일들 소개를 받든 그다음에 이 손님 지용자를 할 거 아니에요.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. 그다음 5번째, 항상 2 옵션을 나란히 놓고 숫자를 보여주시는데 클라이언트한테는 ARM이 좋아요 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이 ARM과 픽스드 레이트 비교를 만들어서 직접 보여주세요. 숫자가 직접 설명을 할 거거든요. 여러분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설득하게 유도를 하시고요. 그게 전문가의 상담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렸으니까 오늘부터는 모두가 이렇게 파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제가 실전에 어떻게 쓰는지를 좀 갖고 왔어요. 이론은 다 고급을 했죠, 이제. 그러니까 실전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. 론 오피서로서 일을 하면서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해요. 주택 구매 융자할 때는 이분들 도움이 저희가 필수예요. RM 프로그램에 대해서 에이전트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평소 에이전트들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이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. 첫 번째 슬라이드, 데이 1에서는 이 텍스트 메시지 제 카피를 좀 해왔는데 바이어를 처음 소개받거나 오퍼가 억셉트된 날 에이전트한테 암 옵션을 이렇게 소개하자는 거예요. 이제 스크린샷을 보시면은 직접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처음부터 암 옵션을 제시를 하지만 이 론 오피서가 옵션을 많이 알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우리가 쌓을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제가 보냈어요.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손님이랑 그룹챗에서 오픈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, 이제 레이트 코테이션을 보내는 단계예요. 암 레이트과 픽스 레이트를 나란히 비교해서 보내는 거죠.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각 옵션의 월 페이먼트, 절약 금액, 최대 금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보내요.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도 에이전트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을 거거든요. 이렇게 물어보는 답을 다 해주고 나서 닥터 론을 좀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, 이 사람이.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. 지금 이 사람이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5 on arm, 7 on arm, 30-year fixed, 15-year fixed 4가지를 알려달래요. 제로 다운과 20% 다운과 25% 다운이죠. 그러면 4가지 변수에다가 3가지 변수니까 4개, 3개. 그렇다면 4, 3, 12개의 솔루션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. 그걸 어떻게 문자로 해요? 그죠?
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. 그 다음에 0%과 20% 다운도 제가 설명을 하겠다 그랬죠. 보내고 나서 닥터로는 0% 다운, 20% 다운이 없습니다를 소개하는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맥시멈 론 어마운트가 2밀리언이니까 다운페이는 12% 정도 하시고 요렇게 그냥 하십시오. 15년 고정 암 프로그램 없습니다. 해서 선을 그어버렸어요. 12개 옵션을요, 제가 8개를 주고 9개 선에서 커팅을 했다라는 겁니다. 제가 여기서 마지막 오마이갓을 썼죠. 왜냐면 이 사람이 price is 2.2 million dollar, but that gives me an idea 이러죠. 나는 2.25로 기준했는데 여기서 2 million, 2.2라고 얘기를 해줬어요. 근데 제가 못 본 거예요. 잘못 본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전날에 얘가 2.25로 달라 그랬거든요. 처음에. 그죠? 그래도 손님이 대충 이해를 해놓으니까 이제 에스크로 오픈을 이제 할 거예요. 해가지고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손님한테는 30년 고정은요, 감정은 한 개만 해도 되는데 변동이자는 감정을 2개를 해야 돼요. 대출 금액이 1.5 밀리언 이상이 되면은 감정해야 될 횟수가 늘어납니다. 이랬더니 손님이 감정값이 한 1,100불 하니까 하드 코스트가 1,100불 늘어나네?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.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참고로 감정을 2개로 오더할 때는요, 한 개는 우리 렌더가 내고 하나는 손님이 내고 이렇게 가야 돼요. 손님이 2개를 다 낼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자를 팔 때 좀 여유분을 남겨놓고 파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. 아셨죠?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. 트레이닝을. 좀 복잡하게 느껴졌던 이 고정금리, 변동금리의 차이가 이제는 인덱스 플러스 마진 플러스 캡 5년 기준선만 잘 확실히 잡으면 어렵지 않다는 걸 이제 이해를 했고, 그다음에 이론을 아는 것보다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이제 오늘 배웠어요. 그래서 에이전트들한테도 상담할 때 이걸 쓸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요. 그다음에 이 암 프로그램이 맞는 클라이언트한테 암을 권하시면 이제 우리들은 단순히 론을 처리하는 그런 로봇 같은 이런 1차원적인 세일즈를 하는 론 오피서가 아니라 이 손님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최적의 옵션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인식되게 됩니다. 이게 리퍼럴을 만들고 확장하고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만드는 파운데이션 기초가 될 거예요.